여러분, 상업용 부동산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집값만큼은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집값에 뒤따라가면서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 사실입니다. 집값에 떨어진 폭이 낙폭이 훨씬 크지만 상업용 부동산도 점점 따라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단 이 지표부터 먼저 한번 보시죠. 전년 대비 4분기 상업용 부동산 거래 감소율입니다. 거래가 무려 말입니다. 54.4%나 떨어졌습니다. 이야, 진짜 장난 아니죠. 4분기의 수도권을 보면 말입니다. 예, 상업용 부동산 거래 건수가 6,072건이에요. 2021년 4분기는 13,746건이 있거든요. 13,000. 그러니까 54.4%가 떨어진 겁니다. 거래가 안 된다는 것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팔려는 사람들의 가격과 사려고 하는 사람의 가격이 안 맞다는 뜻이거든요. 사려고 하는 사람들은 더 싸게, 아니 집값도 이만큼 떨어졌는데 왜 오피스텔이 이렇게 비싸? 왜 오피스가 이렇게 비싸? 왜 상가가 이렇게 비싸?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기다리는 거고, 소유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상가를 얼마 주고 샀는데, 내가 오피스텔을 얼마 주고 샀는데, 내가 오피스 사무실을 얼마 주고 샀는데 지금 그 가격엔 절대 못 팔아.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서 거래량이 확 줄어드는 겁니다. 예. 또 하나 거래량이 줄어들면서요, 가격도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가격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판교 현대백화점 인근에 84제곱미터 상가입니다. 2018년에 11억대 중반의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는요 12억에서 13억대에 거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요 적어도 말입니다 2배 가까이 올라갔었거든요. 예, 현재 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집값이 본격적으로 떨어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이게 20억 9천만 원, 그러니까 21억까지 갔던 거예요. 21억. 적어도 말입니다 분양가에 거의 2배 가까이 됐거든요. 2배. 2배가 넘지는 않았지만 2배 가까이 됐었습니다. 예, 그런 것이 지금 분양가격에 거의 근접할 정도로 12억에서 13억까지 떨어졌다고 하니 시장의 분위기는 진짜 싸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이것은요 진짜 폭락입니다. 폭락. 엄청나게 떨어진 거예요. 제가 있는 곳 문정동 법조타운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여기에 있으면서 사무실, 방송국 사무실이 여기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임장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예, 쉽게 말하면 현재 가서 보는 걸 굉장히 많이 아는데 현장에 가서 이게 뭐 송파구 전체, 강남구 저는 이쪽으로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실제로 돌아다닙니다. 오피스 같은 경우 여기는요 지금 전용해서 말입니다. 전용 25제곱미터가 지난해까지만 해도 2억 5천에서 2억 6천까지 갔거든요. 지금은 3천만 원 가량 떨어졌습니다. 2억 3,700만 원. 실제로 이렇게 거래가 된 거예요. 이거는요. 게다가 말입니다. 오피스 빌딩 있잖아요. 뭐 지식산업센터라든가 한때 많이 갈 때는 2,800만 원까지 갔습니다. 평당 말입니다. 예, 분양 평당이 분양 면적당. 분양 평당 2,800만 원까지 갔거든요. 지금은요 평당 떨어진 가격이 2,300만 원 정도 떨어졌습니다. 평당. 게다가 금매는 2천만 원까지도 나옵니다. 2천만 원까지도. 그럼 2천만 원까지도 나온다 그러면 금매가 2,800만 원, 뭐 2,500만 원, 2천만 원이 되는 거니까 적어도 25%에서 30%가량 떨어졌죠. 예. 그런데도 말입니다. 사람들이 입지를 안 해요. 왜냐하면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지금 임장을 해볼라 치면요. 부동산 가게들이, 부동산 점포들이 문을 안 열어놨어요. 물론 인건비에 대한 문제도 있겠지만 실제로 문을 안 열어놨습니다. 제가 어제도 엄청 제가 돌아다녔는데 문 열어놓은 곳을 한 곳도 못 봤습니다. 다시 말해서 거래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거래가 안 일어난다는 것은요. 아직까지 미스매치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집값만큼 빠질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그리고 팔려고 하는 사람은 무슨 소리야, 내가 분양을 얼마에 받았는데, 이렇게 지금 되고 있다는 현실이라는 거죠. 저는 결국 말입니다. 이렇게까지 떨어지는 거 더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왜? 금리 때문에. 제가 금리 앞에 장사 없다고 했잖아요. 금리 앞에 장사 없습니다. 특히 말입니다. 이게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 대출을 많이 받아서 산 사람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1층 상가를 산다. 2층 상가를 산다. 이러면요. 대출이 적어도 말입니다. 70%까지 받았습니다. 70%. 그러면 20억짜리 상가를 70% 대출을 받으면 14억인데, 그죠? 14억에 대한 이자를 생각해 보자고. 이자를. 뭐 적게 보자고요. 5%만 본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5%면 14억이면 만만치 않습니다. 한 달에 뭐 500, 600만 원 나간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500만 원, 600만 원 한 달에. 그러면 이자 앞에 장사 없는 것 아니에요. 이게 상가를 가지고 버티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 500만 원, 600만 원을 임대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받아야 되는데 요즘 장사 안 돼서요. 받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말입니다. 시장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상가 자리를 보고 있는데요. 보는 족족 말입니다. 가격들이 많이 떨어졌어요. 심지어 제가 국밥집을 했던 자리 같은 경우는요. 아예 사무실로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1층이 사무실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게 오피스 빌딩도 마찬가지거든요. 오피스도 말입니다. 물론 지식산업센터냐 아니냐에 따라서 대출의 규모가 다릅니다.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최대 90%까지 대출을 해줍니다. 최대. 뭐 내가 입주하겠다 이러면 90%까지 대출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이게 5%라고 보세요. 지금 적어도 말입니다. 적어도 10억은 다 넘어가는데 5%면 5천만 원이잖아요. 5%면 5천만 원. 감당하기 쉽지 않습니다. 사무실 지식산업센터에 사무실 분양받아서 이게 뭐 대출을 뭐 80% 90% 땡겼다고 하면 10억이 넘는데 10억이면 진짜 장난 아닙니다. 제가 있는 곳도 여러분 전용이 27제곱미터거든요. 전체는 30평 정도 되는데요. 여기도 말입니다. 보증금이 3천만 원에 월세가 한 3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300만 원밖에 못 받는 거예요. 300만 원 받아서는요. 여러분 이게 10억 대출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더욱이나 여러분 여기는 월세가 내려가는 추세입니다. 내려가는 추세예요. 내려가는 추세라면 여러분 상황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죠. 이게 문정동 법조타운의 어떤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상업용 부동산을 대출을 많이 해주니까 대출 받아서 지금 했다는 것은 충격적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결국 말입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뭐 담보대출이라는 게 적어도 6% 가까이 되잖아요. 그러니 금리에 직격탄을 맞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신용대출도 6.26%나 되고요. 그러니 뭐 시장의 어떤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게다가 말입니다. 집값이 다시 떨어지고 있잖아요. 데드캣 바운스라고 이야기했나요? 집값의 하락폭이 좀 줄어들더니 마이너스 0.25%까지 줄어들더니 마이너스 0.74% 다시 벌어지고 있습니다. 2월 6일 현재 마이너스 0.31%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더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사무실은요 더 떨어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전부 다 관망을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게 현실이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이게 금리가 수도해서 금리를 인하한다. 그때쯤 가면 이미 늦을 수는 있어요. 그죠? 금리가 인하한다 이러면 늦을 수는 있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더 안 팔려고 할 거예요. 이제 금리 더 내리면 가격 올라갈 텐데 이렇게 생각할 텐데요. 아마 금리 내리기가 지금 현재까지는 쉽지 않아 보여요. 게다가 소비자 물가가 1월에 5.2%까지 올라갔잖아요. 미국의 소비자 물가도 지금 올라가는 것처럼 지금 나오거든요. 전망치는요. 12월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6.5%였습니다. 그런데 올 1월이
좀 더 올라가지 않겠냐, 6.5%보다 더 많이 올라가지 않겠느냐 하는 게 시장의 예측치예요. 그렇다면 금리 인상은 더 오랫동안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가가, 소비자 물가가 7%까지 다시 올라간다면 이건 충격을 줄 수 있거든요, 시장에. 저는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을 생각을 해보면 아직까지 이게 다 떨어진 게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다가 미분양이 많이 나기 때문에 더 상황은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상가나 사무실도요, 임장을 하시라. 저는 임장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거든요. 지금 현지 답사를 하면서 가격에 익숙해지는 것, 저는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의 변화, 우리는 굉장히 아주 예민하게 감지를 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그 변화를요, 어떻게 우리 것으로 만들지, 여기에 대한 고민을 진짜 많이 해야 된다는 것, 지금 제일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금리를 내리면, 금리를 동결했다가 내리기 시작하면 아마 그때는 또 경기가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굉장히 예리하게 봐야 되고요. 지금 현재 말입니다. 금리를 내렸을 때, 금리를 뭐 동결이나 내린다, 조금 내린다는 어떤 반응이 나왔을 때 주가 지표가 어떻게 될 것인가, 부동산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도 제가 한번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그걸 보면 말입니다. 결국 이게 경기 선행지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현재 경기를 나타내주는 어떤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 나쁘거든요. 그럼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떨어진 후에, 금리가 동결되고 금리를 인하를 한 후에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는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예측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시장의 변화, 우리가 대응하는 것이 부자가 되는 길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세상의 변화에 아주 예민하게 반응을 해야 된다, 그 말씀 다시 한번 올립니다.